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독일어 문법 썸타기 계속 수업을 하고 있죠. 오늘은 벌써 제 4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공유하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강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후원할 수 있는 링크가 이제 있으니까 그쪽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품사인 명사라고 해가지고 명사편을 보고 있는데, 조금 진도가 느린 것 같죠. 근데 기존의 강의들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엔 말 그대로 썸타기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밟아가되 대신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리다고 여기실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지금부터 복습을 철저히 하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어 콥 해가지고 배웠던 거 뭐라 그랬죠? 우리말로 머리였죠. 자, 이거의 복수형은 니 콥페 해가지고 umlaut하고 에가 붙는다. 그래서 모음의 umlaut 여기서 으가 됐고 에가 붙었죠. 자, 이거 umlaut 발음 다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오 umlaut는 왜가 아니고 왜라고 하면 오 해서 에가 되면서 입이 양쪽으로 벌어지죠. 그게 아니라 오라고 하는 입 모양 그대로 두면서 소리만 이를 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으 다시 한번 으 으라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급 그러면 급 해놓고 pf가 붙어 있죠. pf일 때는 먼저 p에서 양쪽 입술이 모두 딱 붙어야 돼서 급 하고 붙습니다. 급 그리고 f는 어떻게 소리가 나죠? f는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아서 하고 소리가 새는 거죠. 그래서 급페 요렇게 급페 자, 흡 할 때 입을 딱 붙이시고 흡페 이렇게 페까지 흡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조금 쉽지 않죠? 흡페 이렇게 앞펠도 마찬가지죠. 앞펠 자, 앞펠 때 앞펠 발음 어떻게 하죠? 앞 해가지고 양 입술이 붙어서 딱 다물어서 앞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윗니와 아랫입술이 닿으면서 펠 하니까 앞펠 요렇게 소리는 앞펠 요렇게 소리가 난다. PF 발음은 쉽지 않으니까 틈틈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der Kopf의 복수형은 die Köpfe, 우리말 뜻은 머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die Katze, 고양이죠. die Katze. 자, 이거 하면서 반대말 멍멍이, 강아지는 뭐라 그랬죠? 걔는 der, 뭐라 그랬죠? der Hund였죠. 그렇죠? der Hund. 고양이는 die Katze. 그 복수형은 die Katzen 해서 그냥 n만 붙었네요. 그 다음에 die Sonne, die Sonne. 이거 Sonne 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die Sonne. 그래서 태양이고 뜻은 태양이고 복수형은 die Sonnen 하고 n만 붙이면 되더라. 자, 반대말 달은 뭐였죠? 달은 der 뭐였죠? Mond였죠. der Mond. der Mond. 자, 태양이 여성이고 달이 남성이다. 그래서 독일어 명사의 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인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der Mond였고 반대말이 달. 자, 그 다음에 das Sofa 있죠. 소파. 소파는 말 그대로 소파죠. 우리말로. 소파의 복수형은 이렇게 외래어 기반들인 것들은 그냥 s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얘는 die Sofas 하고 s만 붙이면 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억 die Küche. 자, 이것도 발음 조심해야 되죠. 우에서 위가 되는 게 아니라 위라고 하면 어떻게 우 다음에 이 하고 입이 벌어지죠. 양옆으로. 그게 아니라 우라는 소리를 낼 때처럼 입 모양은 앞으로 모아둬서 우한 상태에서 입 모양 그대로 두고 소리만 이를 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으 다시 한번 으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발음은 큐 Küche 이렇게 합니다. Küche die Küche die Küche 부엌이죠. 부엌은 복수형으로 die Küchen입니다. die Küchen die Küchen 그래서 n만 갖다 붙이면 되더라 라는 거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서 der Monat
der Monat, 이거 month였죠. month. 달, 몇 월, 몇 월, 1월, 2월, 3월, 4월 할 때, 그 한 달, 두 달 할 때 그 month였어요. 자, 이 복수형은 die Monate 해가지고 에만 붙이면 됐고, 그 다음에 엄마는 die Mutter, Mutter에서 복수형 어떻게 갔죠? die, 자, 오 음라우트 나왔네요. ü죠, 그래서 Mutter, Mutter, Mutter. 다시 한번 위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Mutter, Mutter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das Haar, 얘는 머리카락이었죠. das Haar, 머리카락. 복수형은 die Haare, die Haare. 이게 R 발음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die Haare, 이렇게 Haar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끝에 A만 붙였네요. 그 다음에 das Auto, 이거 Volkswagen 생각난다 그랬죠? Volkswagen, das Auto. 자동차란 뜻이죠. 자동차는 복수형. 이거 잘못 나왔네요. das Autos가 아니고 어떻게 써야 돼요? die Autos죠. die Autos. 왜? 복수형일 땐 항상 관사를 die를 쓰니까 잘못 나왔네요. die Autos 해서 끝에 s만 붙여주면 되고 앞에는 관사를 das Autos가 아니고 die Autos로 교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die Autos입니다. 그 다음에 der Tisch, 책상이죠. der Tisch. der Tisch, 책상은 이 Tisch하고 에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as Fahrrad, das Fahrrad. 이건 뭐죠? 자전거죠. 자전거. 자, 요거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게 fa라는 부분하고 rat라는 부분이 합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요거 뒤에는 rat라는 것 자체가 이미 das rat죠. 중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바퀴, 어떤 뭐 톱니바퀴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rat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rat 자체의 복수형이 바로 räder예요. räder. umlaut에다가 er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명사인 Fahrrad 전체의 복수형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Fahrräder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얼마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Fahrrad의 복수형은 die Fahrräder라고 이렇게 Fahrräder, Räder 이게 발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Fahrräder 이렇게 해서 umlaut와 R을 붙였다라는 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das Regal이죠. das Regal 뭐죠? 선반, 책장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선반을 Regal이라고 하는데 복수형은 die Regale 해서 e만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das Zimmer 이것도 Zimmer 하지 않고 Zimmer das Zimmer 복수형은 die Zimmer 이렇게 m이 두 개 들어가는 n이 두 개 들어가는 거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렸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können 같은 거 이것도 können 하는 게 아니고 können이라고 발음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kommen 같은 경우도 이걸 갖다가 kommen 하지 않아요. 그냥 kommen, können 그리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발음을 정확히 우리말로 좀 발음이 이상하게 전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도시 이름 중에 뭐냐면 이게 göttingen이라는 도시입니다. göttingen. 근데 이거를 göttingen하고 발음을 해요. 이상하게만큼. 혹은 튜빙겐도 튜빙겐, 뭐 슈베팅겐인데 슈베팅겐 이런 식으로 그 겐하고 발음하는 게 사실 한 20년 더 된 옛날 발음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걸 갖다가 göttingen 하고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술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뭐였더라 무슨 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에 n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 göttingen이라든가 göttingen 혹은 뭐 도시 이름 중에 튜빙엔이라는 것도 있어요. 튜빙엔. 이것도 튜빙겐 하지 마시고 튜빙엔, göttingen 아니에요. 이런 것들 발음을 조금 현대식으로 할 것도 없는데 사실 20년 더 되는데 좀 이제 제대로 된 독일어 발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것도 Zimmer라고 발음하면 Zimmer 아니고 können입니다. können 아니고 kommen 아니고 kommen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der Apfel. 자,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 해놓고 fell, Apfel. 그래서 복수형은 die Äpfel, umlaut가 붙어서
abfell하고 발음이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die Maschine 같은 경우는 기계죠, 기계. die Maschine, machine이죠, machine. 복수형은 die Maschinen 했죠, die Maschinen. 자, 근데 여기서 PF 발음 때문에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PF가 중간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데, PF가 맨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독일의 지역 이름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는 얘기지. PFRLZ예요. 그래서 발음을 팔츠라고 합니다. 팔츠. 되게 이상하죠, 발음. 이게 PF가 중간에 있으면 얘를 모음 타임에서 앞을 이렇게 앞하고 이제 입술을 모을 수 있는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PF가 맨 앞에 나와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후추 같은 경우도 pfeffer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냥 pfeffer하고 pepper가 아니죠. pfeffer, pfeffer. 이게 pepper라고 들릴 수 있거든요. pf.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도 P하고 F가 붙어 있다 보니까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false 이렇게 합니다. false.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아니 그 윗이가 아랫입술에 닿아서 새는 소리로 변형된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false, false. 좀 이상하죠. 이게 false라고 읽는 거 그냥 F만 있어서 false라고 읽는 거하고 P만 있을 때는 false라고 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섞여서 false, false 요렇게 읽힙니다. 요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false 요거 연습하시는 거 틈틈이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이게 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Rheinland 해놓고 그 다음에 Pfalz 요렇게 붙어요. 그래서 Rheinland-Pfalz 이게 굉장히 발음이 어렵거든요. 까다로워요. Rheinland-Pfalz 요렇게 요 발음들을 틈틈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요거까지 이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자, 다스티아 요거는 동물이죠, 동물. 이걸 복수형은 디 디어레 해가지고 에만 붙이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 프로인딘 했었죠. 여자친구 내지는 여자 사람 친구. 자, 이렇게 인하고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형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n에 n을 붙여서 프로인딘은 이렇게 복수형을 만든다. 프로인딘은 하지 않았어요. 프로인딘은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프로인딘은 n에 n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든다. 이걸 굵게 볼드체로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der Arzt의 복수형은 die Ärzte 이렇게 umlaut가 붙고 에가 오더라. 자, 요렇게 n에 n이 붙는다라는 거 뭐였어요? 이 n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n에 n으로 복수형을 만든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배워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독일어의 명사가 성이 있다는 건 물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이 존재해요. 인칭 대명사로 he가 있고 she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얘기했었죠. 영어로는 student 해버리고 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예를 들면 뭐 student girl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다른 표현들을 쓰게 되죠. 혹은 뭐 우리말로도 학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것처럼 이쪽에는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쪽은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in Student 했죠. 자, Student하고 Schüler의 차이점 얘기했었죠. Student는 말 그대로 Universität,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이건 여성입니다. 자,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Student라고 한다 그랬고 Schüler는 어디에요? Die Schule 해가지고 학교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를 Schüler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자, student 같은 경우도 그냥 student 하면 끝날 거를 왜 구분을 할까요? 이렇게 en을 붙여서 여성일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ein Student가 있고 eine Studentin 있습니다. eine 여성이니까 eine가 되겠죠. Studentin 이렇게 슐러 같은 경우도 자, 우 음라우트 발음 으 조심하시고 슐러, 아인 슐러 같은 경우도 여성일 때는 아인의 슐러린 해가지고 en을 붙여서 여성을 만들 수 있었고 아인 도센트, 자 도센트 같은 경우는 강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강사. 자 선생님, 강사님 하는데
아인의 도센틴 해가지고 en을 붙여서 여자 선생님, 강사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아츠 같은 경우는 이게 의사였죠. 그런데 복수형이 아니라 그 여성을 만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아츠틴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에츠틴 하고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에츠틴 하고 옴라우트가 들어갔죠. 이 부분을 조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ein Pilot 이거 뭐죠? 영어로 읽으면 파일럿이다. 파일럿 비행기 주동사. 그 여성형은 ein의 Pilotin 하면 됩니다. Pilotin. 여자도 비행기 주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in의 Pilotin en만 붙이면 여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ein Verkäufer. 자, 옴라우트와 우가 만나면 발음이 오이라고 나와요. 오이. 그래서 Verkäufer입니다. Verkäufer. 자, 오이하고 발음나는 또 뭐가 있죠? 에와 우가 만나도 오이하고 발음나죠? 왜? 이거 보면 알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고 읽어요? Deutsch라고 했죠. Deutsch. 이거 S입니다. 참고로. S예요. 요렇게 쓰잖아요. S를 필기체 쓸 때. Deutsch.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써드릴게요. 자, Deutsch를 쓸 때도 D, E, U, T, S, C, 이렇게 쓰죠. 그래서 Deutsch. 이것도 E, U죠. 오이라고 읽었죠. 근데 옴라투와 우도 발음은 오이라고 읽습니다. 오이. 그래서 Deutsch 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처럼 Verkäufer. 자, 이게 Verkaufen이라는 동사가 있고 이게 판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을 Verkäufer라고 합니다. Verkäufer. Verkaufen인데 잘못 썼네. Verkaufen이라고 썼네요. 잠시만요. 자, Verkaufen에서 이게 동사가 판매하다라는 동사고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 그때 Verkäufer라고 합니다. Verkäufer. 자, 그런데 Verkäufer 여성형 어떻게 만든다? Verkäuferin 하고 en을 붙이면 여성이 된다. ein Verkäufer, eine Verkäuferin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튜어디스 이런 말 쓰죠.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근데 사실은 영어로도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를 잘 안 써요. 더 이상. 발음도 쉽지 않고 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안 쓰는 표현인데 flight attendant라는 말 쓰죠. flight attendant. 그거와 같은 뜻으로 Flugbegleiter라는 Flugbegleiter 하면 이게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Flugbegleiter 이렇게 Flug 하면 이제 영어의 flight에 해당되는 거고 attendant가 이제 begleiter에 해당하는 거였죠. Flugbegleiter 하면은 그 비행기 승무원이고 Flugbegleiterin 해서 en을 붙여버리면 여성형이 돼서 여자 승무원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Flugbegleiter, Flugbegleiter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 간호사가 문제야. 간호사. 우리말로 간호사 그러면 일단 느낌이 어때요? 일단 여자가 떠오르죠, 당연히. 근데 남자 간호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고요, 실제로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간호사라고 써보면 그냥 뭐예요? 그 환자들을 보조해주고 이제 도와주고 그 간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이 간호사라는 말 자체에는 어떤 성의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독일어로는 크랑켄슈베스터라고 하거든요. 크랑켄슈베스터. 자, 크랑켄 하면 이제 이게 그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걸리는 것 중에 크랑켄을 쓰거든요. 그런데 슈베스터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예요. 슈베스터가 뭐냐면 시스터잖아요. 시스터 영어로 자매 이런 뜻이잖아요. 자매 혹은 뭐 여자아이 이런 거 시스터. 그런데 크랑켄 슈베스터라고 해서 이 슈베스터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 단어 자체에 성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의미적으로. 여자라고 이게 이미 박혀버린 거잖아요. 크랑켄 슈베스터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특정 성을 그 지칭하는 명사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있는데 특정성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남자가 만약에 이제 간호사면 크랑켄 슈베스터가 아니라 뭐라고 크랑켄 브루드라고 쓸 거냐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단어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이상 크랑켄 슈베스터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잘 안 쓰고 밑에 나와 있는 좀 긴 단어 있죠. Gesundheits- und Krankenpflege라는 표현인데 이게
요렇게 쓴 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거에 Gesundheitspflege 하나 있고 und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Krankenpfleger 요렇게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플레이거 하니까 한쪽에 하면서 Gesundheits und Krankenpfleger라고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간호사는 간호사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간호조무사, 간호노무사 뭐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위생관리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옛날엔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때밀이 아저씨 나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위생관리사라든가 뭐 피부 그런 식의 순화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Gesundheits- und Krankenpfleger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렇게 Krankenpfleger라는 표현만 보통 씁니다. 그래서 Krankenschwester라고 쓰지 않고 Krankenpfleger라고 쓴다는 거. Krankenpfleger인데 자 발음 요거 플레이가 어렵죠. 자 F만 하면 플래거가 될 거고 P만 하면 플래거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플래거, 플래거. 그러니까 입술을 윗입술, 아랫입술 다 몰고 있다가 F를 위해서 위에 E를 아랫입술에 대면서 새는 소리를 내야 되니까 플래거, 플래거. 발음 되게 어렵죠. 그래서 Krankenpfleger. 요건 따라해 볼게요. 같이. Krankenpfleger. 다시 한번 Krankenpfleger. Krankenpfleger. 자, Krankenpfleger에 대해서 그 여성형도 당연히 Krankenpflegerin 할 수 있겠죠. Krankenpflegerin. 이건 발음이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Kranken 할 때 R 때문에 힘들고 플래그 할 때 P 때문에 힘들고 또 다시 rin 할 때 EN에서 R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Krankenpflegerin 해서 이렇게 발음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연습을 틈틈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rankenschwester라는 표현 잘 안 쓰고 더 이상 잘 안 쓰고 Krankenpfleger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간호사에 대해서도 남자, 여자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요겁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게 틴 혹은 en으로 끝나는 여성을 나타내는 어떤 특히나 직업에 대해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자, 복수형을 만들 때 관사를 뭘 붙이죠? 관사는 D를 붙이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싹 다 D겠죠. 여성을 가지고 복수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는 요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앞에다가 크게 D 하고 쓰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관사를 붙이는 걸로 D 해놓고 자, eine Studentin 하면 복수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eine Studentin 하면은 die Student 어떻게 하면 되죠? Student 그렇죠. T는 해서 N-A-N-I네 Studentin에서 die Studentinnen 하고 만들면 되고 자, Schüler인의 복수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die 해놓고 die Schüler인까지 쓴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요? N-A-N 해서 Schülerinnen 이렇게 쓰면 Schülerinnen 하지 마시고 Schülerinn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수형 만들었죠, 우리. 자, 이 N, 즉 무슨 무슨 틴 하고 끝나는 여성 단어는 NAN을 붙여서 복수형 만든다.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센틴 같은 경우는 뜻이 뭐라 그랬었냐면 강사죠, 강사. 근데 틴 했으니까 뭐예요? 여자 강사가 되겠죠. 여강사 이렇게 그렇게 쓰나요? 어쨌든 여자 강사분 그렇게 쓰면 될 텐데 그럼 도센틴의 복수형은 도센틴까지 일단 써놓고 도센틴 해놓고 NAN만 붙이면 되니까 도센티는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도센티는 그러면 뭐예요? 여자 강사분들 이게 됐네요. 도센티는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아인의 Ärztin 자, 조심할 거 요거 남성일 때 뭐였죠? 아인 그냥 아츠트였어요. 그냥 아츠트였고 여성은 아인의 Ärztin 해가지고 옴라트가 붙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Ärztin의 그런 복수형은 뭐라고 쓸 것이냐? 이 해놓고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Ärztin 해놓고 이거 umlaut Ärztin 해놓고 nen 쓰면 되니까 Ärztinnen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Ärztinnen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eine Pilotin 여자
비행사가 있는데 아인의 필로틴은 디 필로틴까지 써놓고 디 필로틴은 하면 되겠죠. 디 필로틴은. 그러면 아하 여자 파일럿 필로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단어 이거 발음 주의라고 말씀드렸죠. Verkäufer인이죠. 오 umlaut와 umlaut와 우가 만나서 코이, 그러니까 오이 해서 Verkäuferin, Verkäuferin 판매 직원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 판매 직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판매 직원분, 여자 직원분, Verkäuferin. 자, 복수형은 Verkäuferin 해놓고 N 붙이니까 Verkäuferinnen, Verkäuferinnen, Verkäuferinnen. 자, Flugbegleiterin 뭐였죠? 여자 승무원.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만들죠. 여자 승무원. Flight attendant의 여성형이에요. 자, 그래서 D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D 해놓고 Flugbegleiterin 해놓고 복수형이니까 N 해서 Flugbegleiterinnen 하면 되겠죠. Flugbegleiterinn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Krankenschwester는 사실은 그냥 Krankenschwester가 되는데 복수형으로도 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 안 쓴다기보다도 선호하지 않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성을 규정해버린 단어가 되니까 선호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는 빼고 갈 겁니다. 그래서 크랑켄플래거린에 대해서 그런 복수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최신 단어기도 하고 현대적인 단어니까 이 뭐라고 쓰면 돼요? 크랑켄 발음 조심하시고 플래거린 해놓고 N 붙이니까 크랑켄플래거린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크랑켄플래거린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그러니까 단수 한 번, 복수 한 번 이렇게 읽으면서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Eine Studentin, die Studentinnen, eine Schülerin, die Schülerinnen, eine Dozentin, die Dozentinnen, eine Ärztin, die Ärztinnen, eine Pilotin, die Pilotinnen, eine Verkäuferin, die Verkäuferinnen, eine Flugbegleiterin, die Flugbegleiterinnen, eine Krankenpflegerin, die Krankenpflegerinnen. 자, 이렇게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N으로 끝나는 여성 어떤 직업적인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은 복수형 만들 때 N 붙여서 이넨 하고 이렇게 붙이면 되더라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명사편을 하고 있는데 독일어 명사가 가지는 4가지 특성 우리가 초장에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특성 갖고 있었죠? 독일어는 일반 명사의 경우 다 성이 존재한다. 남성, 여성, 중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성을 뭘로 표현했어요? 바로 정관사인 der, die, das를 통해서 남성을 뜬 der, 여성을 뜬 die, 중성을 뜬 das를 통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바로 명사의 첫 글자는 문장 중간이든 처음이든 끝이 상관없이 문장의 어디든 간에 명사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텍스트 갖다 놓고 첫 글자가 대문자인 것만 찾아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독일어는 띄어쓰기를 한다 안 한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굳이 더 덧붙이자면 합성 명사의 성을 결정할 때는 맨 뒤에 붙어 있는 단어의 성을 따른다. 이 얘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